그러니까 홍보고 뭐고 다 나발이고 필요 없고 네 잘못이니 그냥 재수술이기 때문에 재수술값을 더 내고 하라고 할 것이야. 이래 서비스. 그게 관리 사례 서비스. 보조 방안이고. 예약금 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병원도 상담 리스트에서 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병원 고르기가 아니라 나쁜 병원 추려내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예약금이라는 건 내가 병원과 이 날짜에 수술을 하러 오겠다는 다른 스케줄을 받지 말아달라는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수정의 예약금은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노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예약금 요구는 해줘야 되는, 푸시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걸 정말 환자한테 무례할 정도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성형 잘하는 병원은 조금 튕기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무리하게 예약금 요구를 한 병원 치고 순순히 또 예약금을 돌려주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7번째, 수술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병원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수술 시간까지 이제 체크를 해볼 텐데 환자분들 중에 수술 시간이 길다고 하면 그만큼 꼼꼼하게 해주는 줄 알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장님 스타일이나 그 병원 뭐 돌아가는 시스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수술 시간이 무조건 짧다 뭐 길다 이래서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수술 뭐 여러분들이 수술 당일날 옷을 탈의하고 사진을 찍고 실장하고 동의서 상담을 하고 이런 수술 시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수술실 들어가서 소독을 싹 다 하고 원장님 팁에서 나오는 것처럼 메스를 딱 들었다가 딱 놓을 때까지 그 수술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원장님별로 그 눈 같은 뭐 비대칭이 좀 심해질 수 있는 이런 민감한 부위나 아니면 이 나중에 꼬매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원장님이다 하면 수술한 시간은 짧더라도 뭐 그런 후처리하는 작업, 확인하는 작업 이런 거에 따라 수술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술 시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환자에게 예를 들어 코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코를 이제 개방형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래 그 개방이 된 상태로 주위에 이제 오염도에 의해서 조금 염증 발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출혈이 그만큼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 곧 이게 멍 붓기랑 이어져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 시간을 비교해 보실 때 너무 터무니없이 긴 병원은 왜 어떻게 이 수술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른 병원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부분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 미뤄 보았을 때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손이 빨라요. 그리고 실력이 많은 원장님, 경험이 많은 원장님일수록 손이 빠른 건 사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로를 들어간다고 쳐요. 그 입구가 들어가는 거죠. 입구에서 출구까지. 입구에서 출구까지 나오는 시간이 처음 들어갔을 때 10분이라고 치면 이거를 매일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미로만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미로 탐방을 했다 했을 때 출구를 나오는 시간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렇듯이 원장님들도 수많은 노하우로 경험으로 인해서 손이 좀 익숙해진 원장님들은 손이 좀 빠른 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약간 예외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평균 시간을 따져보세요. 네. 8번째는 주변에서 수술한 사람이 있을 경우 회복 기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체크해 봐라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의미기는 한데요. 사실 성형외과 홍보고 뭐고 다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내 주변에 이 병원에서 한 사람이 잘 된 케이스가 있으면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 병원에서 한 친구들이 2~3명씩 돼서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고 가면 수도 없이 좋겠지만 누가 나 대신 그렇게 마루타로 먼저 누워줄까는 의문이고
한 명이라도 이 병원에 수술을 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추천을 한 사람 중 회복기간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유독 짧은 분들이 있다면 그 병원은 조금 체크리스트에 한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코 수술을 했을 때 유독 뭐 우리가 굳이 막 큰 수술처럼 외측 절골 뼈를 친다거나 뭐 매부리를 절골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실리콘만 넣고 뭐 귀여운 것만 높여서 코 높이만 올리는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병원은 코 속에 메로셀이라고 아주 그냥 철심 같은 딱딱한 심을 박아놔서 사람 숨도 못 쉬게 일주일 내내 냅두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솜 자체를 넣지도 않아요. 이런 처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9번째, 끝까지 책임져 주는 병원을 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제는 이렇게 할게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미리 공지해주는 병원을 택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흔히 사후 관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나 뭐 병원 측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병원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뭐 머리 감겨주기, 뭐 1회 서비스, 붓기 관리 3회 서비스, 뭐 고주파 관리 뭐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사후 관리가 아니고 사후 서비스 관리가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사후 관리라는 건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뭐 몇 년 뒤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병원에서 얼만큼 어디까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책임을 져줄 것이냐 이런 거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를 한 쌍꺼풀 수술 환자가 1년 안에 쌍꺼풀이 풀렸을 경우 뭐 누가 봐도 재수술이긴 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AS를 해줄 것이냐, 무료로 마취값만 받고 해줄 것이냐, 아니면 네 잘못이니 그냥 재수술이기 때문에 재수술 값을 더 내고 하라고 할 것이냐.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사후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 수술을 해서 염증이 나서 실리콘을 빼야 되는 경우 마취비를 받고 할 것이냐, 마취는 수면으로 할 것이냐, 부분 마취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세세하게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병원이 해줄 수 있는 사후 관리를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수술할 때 여러분이 동의서를 작성할 때 동의서에 아예 기재가 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물어봤을 때 실장이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혹시나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꼭 동의서에 자필로라도 기록을 해서 문서화시켜 남겨놔야 나중에 우리 사는 게 바빠서 어제 내가 몇 병을 마셨는지 네 이름이 뭔지 저는 잘 이거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1, 2년 지나서까지 기억을 하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직원이 바뀐다 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문서화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를 되게 세세하게 따지는 병원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내가 물어보기 전에 솔직히 알려주는 병원이 제일 믿을 만한 병원이긴 한데 혹시나 그걸 놓쳤다 하면 꼭 여러분이 챙겨보셔야 될 거고 그런 내용도 수술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사실 제가 되게 처음이라 이 스크립트라고 하죠. 되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번호 순서를 잘못 매겨서 10가지는 없네요, 주제가. 그래서 애드립으로 할게요. 10가지, 마지막은 팁인데요.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팁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셔서 원장님 상담을 할 경우에 좀 더 짧은 시간 내내 고효율적으로 뽕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는요, 뭐 상담 수술 비용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치료 나와야 되는 일수에 대한 얘기, 회복기간 얘기, 어떻게 하면 붓기가 빨리 빠져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실장하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알아듣기도 쉽고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는 그런 얘기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성향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심도 있는 대화가 별게 아니고 정말 이 원장님이 추구하는 미적 스타일, 뭐 자연스럽냐, 뭐 화려한 거 좋아하냐, 이런 거가 나와 맞는 원장님인지 궁합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A병원에서는 실리콘을 쓴다고 했는데 코에, 뭐 B 병원에서는 메르포스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늑연고를 쓰자 한다. 뭐 이런 경우 이 그 상담 재료별로 장단점 뭐가 다른지, 왜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성형 그 부위별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떠한 게 있고, 그런 부작용이 왜 일어나는지, 실질적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 뭐 이런 거. 이게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막상.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본 환자분들은 이 그 기자단처럼 핸드폰에 빼곡히 적어, 번호를 매겨서 적어 오기도 해요. 1번 질문 뭐뭐뭐, 2번 질문 뭐뭐뭐. 그래서 원장님하고 인터뷰하듯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창피한 게 어딨어요. 지금 내가 이 병원을 나가고 나서 또 갈 병원이 있고, 내가 집이 바로 뭐 병원 앞이 아니면 또 오기가 힘들 수 있으니 한번 상담할 때 그렇게 미리 적어 오시는 게 좋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별나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궁극적인 이야기는요, 이 무분별한 성형 홍보에 휘둘려서 내 소중한 시간, 돈, 얼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대중화된 성형외과에서 아직까지도 너무 환자를 호구로 알고 너무 많이 홍보만 해서 홍보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현명한 그런 고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직접 가서 이 병원이 나랑 맞다 아니다는 우리가 굳이 무당이 아니어도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추려서 이렇게 미리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좀 리스트를 추린 다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래도 성형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과 나중에 땅을 치고 울 일은 조금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첫 영상은 이렇게 성형외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은 진짜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좀 더 빡센 주제로, 솔직한 주제로 갖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구멍을 좀 빠져나가야 되는 거구나.